박금자 할머니는 서울 강남의 펜트하우스 앞에 서서 아침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여든에 가까운 나이지만 척추는 여전히 곱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명품 실크 가운을 꼼꼼히 여미며 테라스에 놓인 티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따스한 5월의 바람이 그녀의 은빛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내렸어요. 오늘 아침 차는 어떤 것으로 준비할까요? 가정부 최 씨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다즐링으로 부탁해요. 토스트도 함께. 박금자는 무심히 대답하며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세 채의 빌딩, 두 개의 백화점,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가 모두 그녀의 소유였죠. 부동산 재벌 박금자, 그 이름은 경제지 일면을 장식하는 단골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마어마한 부와 명성이 채우지 못하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바로 민서의 빈자리였습니다. 금자는 차를 마시며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어요. 방 안가득한 명화들 사이에서 유독 빛나는 그 사진, 5살 민서의 웃는 얼굴이었죠. 할머니, 나비 봐요. 금자는 그날의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한 것만 같았습니다. 공원에서 나비를 쫓던 민서가 순간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의 그 공포는 23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가슴을 옥죄었어요. 경찰, 탐정, 현상금, 무엇 하나 소용없었죠. 민서는 그렇게 세상에서 증발해버렸습니다. 마담, 차 준비됐습니다. 최 씨의 목소리에 금자는 깊은 생각에서 빠져나왔어요. 아침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복부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금자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괜찮으세요? 최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별거 아니에요. 소화가 안 됐나 보네. 하지만 그날 오후 통증은 심해졌습니다. 설사도 시작됐고 열도 오르기 시작했어요. 최 씨는 병원에 가자고 권했지만 금자는 고집스럽게 거절했죠.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나 밤사이 상태는 악화됐습니다. 새벽 2시 금자는 식은땀을 흘리며 욕실 바닥에 쓰러졌어요. 이제는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민병원으로 가죠. 금자는 힘없이 말했어요. 서울 최고의 사립병원이었습니다. 검은색 벤틀리가 새벽 도로를 달렸습니다. 금자는 뒷좌석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죠. 그 불빛 속 어딘가에 민서가 있을까? 28이 된 민서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질문들이 금자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서둘러 VIP 환자를 맞이했어요. 금자는 휠체어를 거부하고 최 씨의 부축만 받아 응급실로 걸어갔습니다. 병원 로비를 지나며 눈에 띈 젊은 의사의 뒷모습이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지만 고통으로 인해 그녀는 그 생각을 깊게 하지 못했어요. 박금자님, 잠시 이쪽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간호사가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대기실에서 금자는 다른 환자들을 관찰했어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엄마 할머니 손을 잡고 있는 중년 여성, 서로를 위로하는 노부부.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였죠. 그녀만 혼자였습니다. 아, 민서가 여기 있었다면. 금자는 중얼거렸어요. 문득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민서의 이름이 새겨진 금 펜던트. 민서의 5번째 생일 선물이었죠. 박금자님, 진료실로 모시겠습니다. 금자는 일어서려다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간호사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죠.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릴게요. 금자는 간신히 물을 마시고 진료실로 향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리자 젊은 여의사가 미소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박금자님, 저는 담당 의사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의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익숙한 그 목소리에 금자는 고개를 들어 젊은 의사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28 정도로 보이는 김수진은 단정한 헤어스타일에 지적인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서 느껴지는 어떤 따스함이 금자의 마음을 이상하게 흔들었죠. 증상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진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금자는 어제부터 시작된 복통과 설사, 미열에 대해 설명했어요. 수진은 경청하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메모를 하는 모습을 보며 금자는 왠지 모를 안정감을 느꼈어요. 진찰을 좀 해볼게요. 수진이 말했죠. 금자의 복부를 짚어보던 수진의 손길은 전문적이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잠시 후 수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급성 장염으로 보입니다. 탈수 증상도 있으니 입원하시는 게 좋겠네요. 금자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병원에 입원한다는 생각은 달갑지 않았어요. 그냥 약만 처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증상이 꽤 심하신 편이에요. 최소 이틀은 입원하시면서 수액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금자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진지한 표정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죠. 알겠어요.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금자는 계속해서 수진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와 행동 하나하나가 어딘가 낯설지 않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람처럼 느껴졌죠.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수진이 금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금자의 눈에 불현듯 눈물이 고였어요. 이런 감정적인 동요는 그녀에게 매우 낯선 일이었습니다. 차갑고 이성적인 사업가 박금자가 젊은 의사의 손길 하나에 눈물을 보이다니. 그녀 자신도 당황스러웠죠.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금자는 재빨리 감정을 추스렸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VIP 병실로 안내받은 금자는 창가에 놓인 침대에 누웠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이 그녀를 덮쳤어요. 민서가 사라진 후 그 누구도 그녀의 곁을 지키지 않았죠.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유일한 아들은 미국에서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달 용돈을 보내주는 어머니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금자는 23해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해외 출장 중이었고 그녀는 손녀 민서와 단둘이 있었죠. 봄꽃이 만발한 어느 일요일 금자는 민서를 데리고 공원에 나갔습니다. 민서는 나비를 쫓아 뛰어다녔고 금자는 잠시 전화를 받기 위해 눈을 뗐어요. 그 짧은 순간 민서는 사라졌습니다. 할머니, 나비가 너무 예뻐요. 금자는 민서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눈을 감자 5살 민서의 웃는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금발 같은 밝은 갈색 머리, 크고 반짝이는 눈, 작고 오똑한 코, 그리고 항상 웃음 짓던 입술. 어느덧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면제를 먹었음에도 금자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 3시 문득 누군가 병실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희미한 불빛 속에서 수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죄송해요. 깨워드렸나요? 야간 회진 중이에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금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원래 잠을 잘 이루지 못해요. 수진은 금자의 체온과 혈압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목에 걸고 계신 그 펜던트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금자는 무의식적으로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내 손녀를 위해 만든 거예요. 민서라고. 지금쯤이면 당신 또래겠네요. 지금은 어디 계신가요? 수진이 물었어요. 금자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23해 전에 잃어버렸어요. 5살 때 공원에서요.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그만두고 전문가다운 미소를 되찾았어요. 잘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오겠습니다. 수진이 나간 후 금자는 오랫동안 그녀의 반응을 떠올렸습니다. 왜 그렇게 동요했을까? 그저 환자의 슬픈 사연에 공감한 것뿐일까? 아니면 금자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가능성을 마음속에서 몰아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저 자신의 바람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 금자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어요. 혹시, 정말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금자는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햇살에 눈을 떴어요. 병실 안은 조용했고 그녀는 잠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다 어제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죠. 장염, 입원, 그리고 김수진 의사. 좋은 아침이에요.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상쾌한 표정으로 금자에게 다가왔어요. 잘 주무셨어요? 금자는 반쯤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럭저럭이요. 수진은 금자의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열은 내려갔네요. 좋은 징조입니다. 오늘은 수액 치료를 계속하고 상태가 좋아지면 내일쯤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금자는 수진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 진지한 표정, 가끔씩 보이는 따뜻한 미소, 모든 것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어요. 이 목걸이. 수진이 갑자기 금자의 펜던트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손녀분을 위해 만드신 건가요? 금자는 무의식적으로 펜던트를 만졌어요. 그래요. 민서의 5번째 생일 선물이었죠. 그 아이는 나비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나비 모양 펜던트에 그 아이 이름을 새겼죠.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그 사건이 있었던 공원이 어디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금자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이었어요. 왜 물으시는 거죠? 수진은 재빨리 미소를 지었어요. 그냥 궁금해서요. 제가 그곳 근처에서 자랐거든요. 그녀는 화제를 바꿨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다시 올게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호출 버튼을 누르세요. 수진이 나간 후 금자는 그녀의 질문을 곱씹어 봤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금자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다그쳤어요. 말도 안 돼, 금자. 그냥 친절한 의사일 뿐이야. 그날 오후 최 씨가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금자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왔고 회사 측에 연락사항을 전했어요. 금자는 반쯤 귀를 기울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수진에게 가 있었죠. 마님 괜찮으세요? 최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금자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최 씨가 간 후 금자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한 듯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김수진 의사. 그러나 특별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성민병원 홈페이지에 그녀의 간단한 이력만 나와 있었죠. 저녁 무렵 수진이 다시 병실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규 회진이 아니라 사적인 방문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가운 대신 편안한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퇴근하셨나요? 금자가 물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방금 근무를 마쳤어요. 가기 전에 잠깐 들러봤어요. 그녀는 잠시 주저하는 듯 했지만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죠. 혹시 손녀분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금자는 놀랐지만 기꺼이 응했습니다. 오랫동안 민서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민서는 아주 활발한 아이였어요. 항상 웃고 뛰어다니고 노래하는 아이였죠. 특히 나비야 동요를 좋아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나비야?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노란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그 노래요. 민서는 매일 그 노래를 불렀죠. 수진의 눈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다 그만두고 차분히 미소를 지었어요. 아름다운 추억이네요. 금자는 수진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동요가 단순한 공감 이상의 무언가로 느껴졌어요. 수진 씨는 가족이 있나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5살 무렵에 길을 잃었다고 들었죠. 그 전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금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저절로 떨렸어요. 언제 그런 일이? 23해 전이요. 수진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봄이었어요. 병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만나 오랫동안 떨어지지 않았어요. 가능할까? 이렇게 우연히? 금자는 감히 그 가능성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침묵을 깼어요. 실례가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날 손녀분이 입고 있던 옷은?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분홍색 원피스였어요. 나비 모양 단추가 달린.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저는 제가 가진 유일한 어린 시절 기억이 있어요. 분홍색 옷을 입고 있었고 누군가가 저를 나비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금자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2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민서의 눈을 기억했어요. 바로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이 젊은 여성의 눈과 똑같은. 혹시 금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팔꿈치 안쪽에 작은 점이. 수지는 천천히 소매를 걷어 올렸어요. 그녀의 왼쪽 팔꿈치 안쪽에는 작은 점이 있었습니다. 민서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으로.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금자와 수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병실 안에는 오직 그들의 빠른 심장 소리만 울렸습니다. 수진의 팔꿈치 안쪽에 있는 그 작은 점, 민서가 가졌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 표식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민서, 금자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정말 너야? 수지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확실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말씀하신 모든 것이 제가 가진 희미한 기억들과 너무 일치해요. 금자는 천천히 손을 뻗어 수진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변한 얼굴이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5살 민서의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세상에. 금자는 숨을 들이켰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해. 수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금자의 손을 찾아 꼭 잡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것뿐이에요.
제 기록에는 5살 때 공원에서 발견됐다고 나와 있었죠. 부모님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고요. 당시 제 이름을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를 발견한 경찰관의 성을 따서 김이라는 성을 갖게 됐어요.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2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슬픔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매일, 매일 너를 찾았단다. 경찰서, 고아원, 전국의 모든 곳을 다 뒤졌어. 하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지. 수진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저는 제가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저를 원하지 않아서 버렸다고. 아니야. 금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 너는 항상 우리 가족의 보물이었어. 내가 사라진 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단다. 할아버지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몇 년 후에 돌아가셨고 내 아버지는 미국으로 떠났지. 나는 살아야 했어. 언젠가 너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 하나로.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생각에 잠긴 듯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엉켰습니다.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워요. 수진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 삶 전체가 새롭게 쓰여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금자는 수진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 서두르지 마.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시만요. 그녀는 급히 병실 밖으로 나갔다가 몇 분 후 작은 가방을 들고 돌아왔어요. 가방에서 낡은 종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항상 간직해온 유일한 물건이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바랜 천 조각이 있었습니다. 고아원에 왔을 때 제가 쥐고 있었다고 해요. 금자는 천천히 그 1000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의 일부였어요. 작은 나비 모양 단추가 달려 있었죠. 금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건 금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내가 민서에게 만들어준 원피스야. 하나하나 손으로 바느질했지. 나비 단추는 프랑스에서 특별히 주문한 거였어.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1000조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금자의 펜던트로 향했어요. 그럼 이 목걸이도. 금자는 천천히 목걸이를 풀어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원래 내 것이란다. 내 5번째 생일에 선물한 거야. 수지는 조심스럽게 펜던트를 받아들었어요. 나비 모양의 금 펜던트. 그 뒷면에는 민서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손가락으로 그 각인을 천천히 어루만졌어요. 민서.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민서였군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민서. 할아버지 이름에서 한 글자, 할머니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왔지. 수진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목걸이를 바라보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어요.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제가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금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은 일요일이었어.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를 공원에 데리고 갔지. 너는 나비를 좋아했기 때문에 나비를 보자마자 신이 나서 뛰어다녔어. 잠시, 단 몇 분이었어. 내가 중요한 전화를 받는 동안. 금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그 전화를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나비를 쫓아 어디로 갔는지 보고 있었어야 했는데. 수지는 금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어린아이들은 순식간에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할머니의 잘못이 아니에요. 금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경찰은 내가 유괴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 하지만 몸값을 요구하는 연락도 없었고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지.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 같았어. 다음 날 아침 금자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는지 스스로에게 되물었어요. 수진의 팔꿈치 안쪽의 점, 그 낡은 원피스 조각, 그리고 그녀의 눈빛. 모든 것이 민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3년 만에 기적적인 재회였죠. 금자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 풍경을 바라봤어요. 세상이 갑자기 다른 색으로 보이는 듯 했습니다. 더 밝고 더 생동감 있게 그녀의 인생에 다시 한번 의미가 생겼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어요. 그녀는 평소와 같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금자의 눈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어젯밤의 감정적 격동이 남아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금자는 미소를 지었어요. 난생 처음으로 정말 편안하게 잠들었단다. 수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회진이 아닌 사적인 방문임을 분명히 했어요. 저는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금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 수지는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넘겼어요. 그 작은 습관에서도 금자는 어린 민서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민서도 항상 그렇게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죠. 밤새 생각해봤어요. 수진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할머니와 손녀 관계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DNA 검사를 하면 되죠. 금자는 잠시 놀랐지만 곧 수긍했어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너에게도 확실한 답이 필요할 테니까. 수지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오늘 검사를 준비할게요. 결과는 빠르면 이틀 안에 나올 거예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23년의 세월이 만든 간극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두 사람 모두 막막했어요. 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니? 금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어요. 제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나요? 금자의 눈에 그리움이 어렸습니다. 내 아버지 신태우는 내 외아들이야. 너무 진지하고 책임감 강한 아이였지. 내가 실종된 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어. 자신을 책망하며 슬픔에 빠졌고 결국 미국으로 떠났단다. 지금은 보스턴에서 대학 교수로 일하고 있어. 그리고 어머니는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금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서지윤이라고 아주 아름답고 총명한 여성이었어. 너는 그녀를 많이 닮았단다. 특히 그 눈빛이. 금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이어갔어요. 지윤이는 내가 사라진 후 1년도 못 버텼어. 우울증으로 많이 아팠고 결국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돌아가셨군요. 금자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자살이었어. 내 아버지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미국으로 떠났지. 나는 너를 찾기 위해 남았단다. 수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가 알지도 못했던 부모님의 비극적인 이야기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금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연락하지 않았어. 확실해지기 전에는.
그녀는 말을 이었어요. 태훈이는 너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버렸거든. 다시 그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떤 아이였나요? 제 기억 속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요. 금자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넌 항상 웃는 아이였단다. 호기심이 많고 모든 것에 질문을 던졌지. 특히 나비를 정말 좋아했어. 공원에 가면 항상 나비를 쫓아다녔지.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학에서 소아과를 선택했을까요? 아이들을 좋아해서. 금자는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넌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걸 좋아했어. 5살밖에 안 됐는데도 항상 다친 새를 돌보거나 슬퍼하는 친구를 위로했지. 내가 의사가 된 건 전혀 놀랍지 않구나.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제 사진이 있으신가요? 어린 시절 제 모습이 궁금해요. 금자는 밝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지. 최 씨에게 전화해서 앨범을 가져오라고 할게. 내 사진으로 가득한 앨범이 여러 권 있단다. 수진의 얼굴에 기대감이 번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뿌리, 자신의 과거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3년 동안 품어온 의문들이 마침내 해소될 수 있다는 희망,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금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일단 DNA 검사로 확인하자. 그리고 내가 준비됐다고 느낄 때 내 아버지에게 연락할 거야. 그는 알 권리가 있으니까. 수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생각을 하니 무섭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해요. 그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금자의 눈에 따뜻함이 어렸어요. 태훈이는 널 너무나 사랑했단다. 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할 거야. 수진의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미안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응급 환자가 온 것 같네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금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 일을 해야지. 수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금자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어제부터 계속 생각났던 게 있어요. 제가 좋아했던 동요, 나비야를 할머니가 불러주시던 기억이 희미하게 나요. 제가 잠들기 전에 금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맞아, 매일 밤 너에게 그 노래를 불러줬단다. 수지는 감정에 푹 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올게요. 그때 더 이야기해요. 오후가 깊어갔습니다. 금자는 창가에 앉아 병원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새들이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죠. 23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씨가 앨범을 들고 병실에 들어왔어요. 마님, 요청하신 앨범들 가져왔습니다. 금자는 반가운 표정으로 앨범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최 씨. 최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갑자기 앨범을 보고 싶으셨나요? 금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모든 사람에게 이 기적 같은 재회를 알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옛 생각이 나서요. 최 씨가 나간 후 금자는 앨범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노란색 표지의 앨범에는 민서의 아기 시절부터 5살 때까지의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작고 동그란 얼굴, 호기심 가득한 눈, 늘 웃음 짓던 입술. 금자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민서야,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기며 금자는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민서의 첫 생일 파티, 첫 걸음마, 첫 크리스마스.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 민서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에 찍은 공원에서의 모습. 나비 잡으려고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민서의 밝은 웃음이 금자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고 수진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는 이미 근무를 마친 듯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와주어서 고맙구나. 금자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수진은 앨범을 본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게...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사진들이란다. 와서 함께 보자. 수진은 조심스럽게 금자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금자는 천천히 앨범을 처음부터 펼쳤습니다. 이건 내가 태어난 날이야. 이 병원에서 태어났지.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 수지는 사진 속 작은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분홍색 담요에 쌓인 그 아기가 자신이라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여기, 이건 내 첫 번째 생일 파티 때야. 내 아버지가 거대한 케이크를 준비했지. 내가 케이크에 손을 담그고 얼굴에 크림을 묻혔던 기억이 나. 수지는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사랑스러운 부모님 사이에서 행복해 보이는 아기. 그 아이가 자신이라니 믿기 어려웠어요. 이분이 제 어머니인가요? 수진이 사진 속 여성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금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그래, 서지윤이야. 너는 그녀를 많이 닮았단다. 특히 그 영리한 눈매와 미소가. 수지는 사진 속 어머니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름다우시네요. 지훈이는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어. 너에게 그림 그리는 법을 가르쳐주곤 했지. 넌 아주 좋아했단다.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도 미술을 좋아해요. 의대 다닐 때도 틈틈이 그림을 그렸죠. 그게 저에게 평화를 주었어요. 금자는 감동적인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피는 못 속이는 법이구나. 그들은 페이지를 넘겨가며 하나하나의 사진에 담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의 첫 단어, 첫 걸음마, 첫 자전거. 모든 순간이 금자의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 있었어요. 여기 이 사진은. 금자가 맨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내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에 찍은 거야. 북서울 꿈의 숲에서. 수지는 그 사진을 보며 가슴이 떨렸습니다. 나비를 잡으려는 듯 팔을 벌리고 있는 어린 자신의 모습이 신기했어요. 이상하게도 이 장면이 희미하게 기억나요. 나비를 쫓던 느낌, 그리고 할머니가 웃으며 지켜보던 모습이. 금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넌 항상 나비를 좋아했어. 내 별명도 나비였지. 수지는 문득 기억 속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맞아요. 누군가가 저를 나비라고 부르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할머니였군요. 갑자기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하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검사실이에요. DNA 샘플 채취 준비가 되었나 봐요. 금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렴. 난 여기 있을게.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금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제 마음은 이미 할머니를 찾았다고 느껴요. 금자는 그 말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나도 그렇단다, 민서야. 수진이 나간 후 금자는 창가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23세 동안 그녀는 매일 민서를 그리워했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을지, 어디에 있을지, 심지어 살아있기는 한지.
그런 질문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제 모든 의문이 해소되었죠. 민서는 살아있었고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었으며 기적처럼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약 1시간 후 수진이 다시 병실로 돌아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제가 준비한 작은 선물이에요. 수진이 부끄러운 듯 봉투를 건넸습니다. 금자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은 나비 모양 브로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뭔가 기억이 떠올랐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항상 나비 브로치를 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슷한 것을 찾아봤죠.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맞아. 내가 항상 달고 다녔던 브로치였어. 너는 그걸 만지며 놀기를 좋아했지. 어떻게 그걸 기억하고 있니? 수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떠올랐어요. 할머니의 향기와 함께. 금자는 브로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너무 고맙구나, 민서야. 두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금자의 건강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내일이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들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틀 후에 나온대요. 수진이 말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다음 날 아침, 금자는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생활이 불과 사흘이었지만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장염으로 입원한 것이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약 그녀가 다른 병원을 선택했다면, 다른 의사를 만났다면 민서를 찾지 못했을 테니까요. 준비되셨나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가지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금자는 미소 지었어요. 네, 다 됐어요. 그런데 휠체어는 괜찮아요.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상 휠체어를 이용하셔야 해요. 금자는 한숨을 내쉬며 휠체어에 앉았어요. 그 순간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오늘도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죠. 할머니, 퇴원 준비 다 되셨네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금자는 수진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다 됐단다. 수진은 간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간호사가 나간 후 수진은 금자의 휠체어를 밀며 말했습니다. 오늘 휴가를 냈어요.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싶어서요. 금자는 놀랐지만 기뻤어요.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수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과장님께 상황을 간략히 설명드렸어요. 이해해 주셨어요. 그들은 함께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의 소형 세단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었어요. 금자는 차에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구나. 차 안에서 수진이 물었어요. 할머니 댁이 강남 쪽이라고 하셨죠? 주소를 알려주시겠어요? 금자는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늘 시간 있니? 집에 와서 차라도 한잔할래? 수진은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는 할머니와 함께 보내고 싶어요. 차가 도심을 지나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은 자신의 의사 생활에 대해, 금자는 자신의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과정이었죠. 여기서 우회전하세요. 금자가 길을 안내했어요. 잠시 후 그들은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인가요? 수진이 높은 건물을 올려다보며 물었어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맨 꼭대기층이야.
금자의 펜트하우스에 들어서자 수지는 넓은 공간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벽에 걸린 그림들이었어요. 특히 거실 중앙의 큰 벽에 걸린 나비 그림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그림, 수진이 다가가 살펴봤어요. 금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 어머니가 그린 거야. 지훈이는 뛰어난 화가였어. 수지는 그림 앞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림 속의 나비는 마치 살아있는 듯 생생했고 색채는 화려하면서도 섬세했어요.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그림의 일부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렸습니다. 내가 차 준비할게. 금자가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어요. 수지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여러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한 사진이 그녀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젊은 부부와 아기의 사진이었죠. 이분들이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금자가 차 트레이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래, 내 부모님이란다. 결혼식 직후에 찍은 사진이지. 수지는 사진 속 행복해 보이는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는 정말 멋지시네요. 어머니는 너무 아름다우시고. 금자는 소파에 앉으며 수진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와서 앉으렴.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수지는 소파에 앉았고 금자는 차를 따랐어요. 따스한 차 향기가 거실에 퍼졌습니다. 언제 내 아버지에게 연락할지 생각해봤니? 금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요. 확실한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금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게 좋겠구나. 수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사라진 후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금자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무너졌단다. 경찰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사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어. 우리는 전단지를 붙이고 현상금을 걸고 매스컴에 호소했지.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단다. 금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이어갔어요. 내 어머니 지훈이는 그 충격을 이겨내지 못했어. 날이 갈수록 더 깊은 우울증에 빠졌지. 밤낮으로 울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았단다. 의사들의 치료도 소용없었어. 결국 내가 사라진 지 10달 후에 금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수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내 아버지도 괴로워했단다. 그는 자신을 책망했지. 출장 중이라 내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고. 지훈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었어. 미국으로 떠났고 그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부모님의 아픔을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럼 할머니는 혼자 계셨던 거예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금자는 미소 지었어요. 그러나 그 미소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나는 남았단다. 너를 찾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한 너를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 수지는 금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아원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지는 아직도 의문이에요. 제 기록에는 5살 때 북서울 꿈의 숲 근처에서 발견됐다고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 이름을 말하지 않아서 노마이너스 네임으로 등록됐다가 나중에 김수진이라는 이름을 받았대요. 금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넌 분명 내 이름을 알고 있었고 우리 집 주소도 외우고 있었는데 왜 말하지 않았을까?
두 사람은 그 의문에 대해 한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지? 금자가 궁금해하며 말했어요. 문을 열자 최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어요. 마님, 방금 특급 우편이 왔습니다. 최 씨가 편지를 건넸습니다. 금자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발신인을 확인하자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씨. 금자는 최 씨를 보내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수지는 금자의 표정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금자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어요. 내 아버지에게서 온 편지란다. 그는 가끔 편지를 보내. 금자는 천천히 봉투 안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얇은 종이에 깔끔한 글씨로 적힌 글자들이 보였어요. 수지는 숨을 죽이고 할머니의 표정을 지켜봤습니다. 읽어볼까? 금자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글을 읽게 될 순간이었습니다. 금자는 안경을 쓰고 편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보스턴의 봄은 언제나 그렇듯 아름답습니다. 캠퍼스의 나무들은 새 잎으로 덮여가고 학생들은 잔디밭에 삼삼오오 모여 있죠. 그런데 저는 항상 이맘때면 서울의 봄이 그립습니다. 특히 북서울 꿈의 숲의 봄꽃들이요. 금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수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 힘을 주었습니다. 어제는 꿈에서 민서를 봤습니다. 5살의 모습 그대로였어요. 나비를 쫓아 뛰어다니며 웃고 있었죠. 28이 된 민서는 어떤 모습일까 종종 상상합니다. 아마 지훈이처럼 아름답고 총명한 여성이 되었겠지요.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이 상상하던 모든 것을 아버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다니. 다음 달에 잠시 서울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학회 발표가 있어서요. 어머니와 함께 식사라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아들 태운 올림. 금자는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침묵이 두 사람 사이에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다음 달에 오신대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금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운명이란 참 묘하구나. 내가 나타난 바로 지금 태훈이도 서울에 오겠다니. 수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DNA 검사 결과는 내일 나올 거예요. 그때 확실해지면 아버지에게 연락드려야 할까요? 금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하지만 갑자기 연락하면 태훈이에게 너무 큰 충격이 될 수도 있어. 내가 먼저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연락하는 게 어떨까? 수지는 동의했어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니까요. 늦은 오후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수지는 금자에게 고아원에서의 생활, 의대 시절의 어려움, 그리고 의사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이야기했어요. 금자는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들었습니다. 23년 동안 놓쳤던 민서의 성장 과정을 조금이라도 알고 싶었죠. 난 항상 궁금했단다. 금자가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이제야 그 궁금증이 조금 풀리는구나.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항상 제 뿌리에 대해 궁금했어요. 어디서 왔는지, 누가 내 부모인지.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그런 의문은 늘 제 마음속에 있었죠. 식사 후 그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금자는 서랍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내 물건들이란다. 금자가 상자를 열었어요.
내가 쓰던 장난감, 그림책, 머리핀 모두 보관해 두었지. 수지는 상자 안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작은 인형, 색연필, 그림책. 그녀는 그 어느 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이것들이 자신의 어린 시절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이건 수진이 작은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금자는 미소 지었어요. 내가 그린 그림들이야. 5살 때부터 그림을 정말 좋아했거든. 수지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서툰 어린아이의 그림이었지만 모두 나비를 그린 것이었어요. 다양한 색깔의 나비가 종이 가득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수진이 갑자기 말했어요. 저는 의대 시절에도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나비 그림을 그렸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는데 이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금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내 안에 있는 기억이 널 인도했던 거야. 밤이 깊어가고 수진은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했습니다.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수진이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금자는 미소 지었어요. 알았단다. 그런데 민서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넌 이미 내 손녀란다. 내 마음속에서는 확신하고 있어. 수지는 금자를 꼭 안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할머니. 제 마음은 이미 결정했어요. 이튿날 오후 금자는 긴장된 마음으로 수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민서야? 금자가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결과가 나왔어요. 금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어떻게 나왔니? 일치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는 정말 할머니와 손녀 관계예요. 일치 확률이 99.9%래요. 금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민서야. 금자가 목소리를 찾았어요. 그냥 너무 기뻐서 말을 잇지 못했을 뿐이야. 저도 너무 기뻐요, 할머니. 수진의 목소리도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아버지에게 연락드려야 할까요? 금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래, 이제 때가 됐구나. 내가 먼저 태훈이에게 전화할게. 그리고 나서 너희가 직접 통화하는 게 좋겠다. 수진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이후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금자는 손을 떨며 태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이 울린 후 태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전화하시니 놀랐네요. 금자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태훈아, 앉아있니? 내게 말해야 할 중요한 소식이 있단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태훈의 목소리가 긴장된 것이 느껴졌어요. 금자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민서를 찾았단다. 전화 저편에서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태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기적이 일어났어, 태훈아. 금자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확신에 찼습니다. 민서는 살아있고 건강해. 그리고 지금 서울에 있단다. 태훈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가 심호흡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이게 정말인가요? 그래, 정말이야. DNA 검사로 확인했단다. 금자가 대답했어요. 내 딸은 이제 28살이 됐고 의사가 되었어. 그리고 내가 다음 달에 서울에 온다고 했지만 혹시 더 일찍 올 수 있을까? 민서가 너를 만나고 싶어 하거든.
태훈의 흐느끼는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렸습니다. 당연하죠. 내일이라도 갈게요. 지금 당장 비행기 표를 예약할게요. 민서가 정말 살아있다니. 금자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이는 거야, 태훈아. 통화를 마친 금자는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서야, 내 아버지와 통화했단다. 그는 너무 기뻐하셨어. 내일 당장 서울로 오신대.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요? 내일이요? 그럼 곧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네요. 금자는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거야. 23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잃어버렸던 손녀를 기적처럼 찾았고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되었어요. 금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그토록 찾던 민서를 드디어 찾았단다. 내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하늘 어딘가에서 서지훈도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